11번째 물건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감정 가격이 여기 보면 땅이 몇 평이죠? 102평이죠? 3억 9,400에 2억 4,800까지 가다 보면, 자,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 있는 협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냐면, 일반 주거지의 땅에, 동네가 있는 땅에 집이 지어져 있을 수 있고, 집이 지어진 땅은 평당 200만 원 갑니다. 근데 조금 유명한 애월읍, 뭐 이런 읍 내에 중심지에 있는 그 땅은 300만 원 갑니다. 근데 여기는 애월읍이라고 하더라도 정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면 평당 350만 원이 감정가격은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 매매로 봤을 때 200에서 250만 원 정도가 거래되는 가격인데 이건 가격이 좀 비쌉니다. 왜? 땅값만 모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근데 감정가격은 모두 쳤죠? 건물 가격도 친 거죠. 근데 실질적인 거래에서는 땅값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일반 주택이 아니고 펜션 같은 것이 돼 있을 때는 건물 가격도 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것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저께 그 제주도에 우리 낙찰 받은 거를 자사하러 갔다가 자사를 끝내고 여기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여기 가보자. 근데 공인중개사는 조금 비싼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가보자.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가보자고 밥 먹고 가다가 가고 있는 도중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자사 다 했는데 뭐 빠진 게 있네요. 죄송하지만 다시 와주세요. 가다가 다시 가서 자사했어. 그러고 났더니 비행기 시간이 다 5시 20분이다 보니까 갈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가지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내 얘기를 했어. 내가 이거를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한다.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는 집이 하나로 돼 있는데 3개로 분리해갖고 집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분리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수강생이 먼저 번에 낙찰받은 것이 그 집 3개를 낙찰받은 거를 뭐 한 달에 300만 원씩에 한 달씩 살기로 빌려준다 그러면 3개면 900만 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9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 받아갖고 300만 원 정도는 받아도 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여기 2억 4,800이죠. 2억 5천에 낙찰을 받아서 수리하고 뭐하고 해서 뭐 등기 비용까지 뭐 취등록세 다 돼서 3억이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억 5천 주고 낙찰을 받았으니까 2억 정도는 대출을 받겠죠. 그럼 우리가 1억 투자를 하고 2억은 대출을 받는 겁니다. 2억을 대출 받으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나가죠. 5%로 하면은 아니에요? 맞죠? 그럼 100만 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우리는 세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를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제가 이걸 반드시 가봐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외부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으로 가죠. 외부에서 계단으로 간다는 얘기는 2층을 이걸 별도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출입구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층은 어떻게 한다? 별도로 출입구가 있고 별도로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뒤편에서 보았습니다. 뒤편에서 보면 여기 집이 하나 따로 있죠. 여기 집이 따로 있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세 가구가 별도로 방 하나 원룸식으로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방에 1개나 2개가 있으면서 3군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집을 한 채를 300만 원, 한 달 살기로 해서 300만 원 빌려준다는데 300만 원은 우리가 과하고 100만 원만 받는다 그러면은 3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 100만 원 내고도 2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우리 투자자들로 봤을 때는 10명이 투자한다 그러면 1000만 원씩 투자한다 그러면 10명이 투자한다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하고 200만 원에서 월세 200만 원을 10명이 나누면 얼마씩 가져가는 거죠? 한 달에? 20만 원씩 이걸 어떤다?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높게 내놓고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어떡한다? 그냥 월 20만 원씩 그냥 받고 그런 식의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싶은 생각에서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겠는지 당신 대신 가서 봐라 그랬더니 가서 딱 보더니 어저께 비행장에서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뭐 다른 시간에 가보려다가 오늘 그냥 가봤는데 교수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집이 다 바깥으로 있고 떨어져 있고 이거 해주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치도 좋고 다 좋다. 이거를 바로 팔아달라 그러면 자신 없지만은 세놓게끔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입찰 들어가자. 공투로 입찰 들어갈까. 여러분 이제 나 혼자서 들어가겠다 하지 마시고 우리 공투로 낙찰 받으면 제가 발표할 거거든요. 그럼 공투에서 같이 참석하자. 그러면 같이 참석해서 한 1,000만 원씩 내가지고 공투로 참석해서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만들게끔 지금 준비하고 아까 우리 오셨던 분 우리 중에 한 분이 서류 다 가지고 월요일 날 비행기 지금 예약하고 또 가는 걸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열두 번째 아파트, 12번째 물건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대지권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 아무리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5억 7천짜리가 2억 8천까지 해서 49%까지 떨어진 거 지금 오래간만에 봅니다. 오래간만에 봅니다. 예? 아니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가격이 그럼 낮게 낙찰되냐 그렇지 않고 거의 먼저 가격에 가야지 낙찰을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죠? 대지권 미등기가 있죠. 그러면 이 아파트를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 가끔가다 나오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지권 미등기로 했으면 대지권이 없는 거야? 아직 안 오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은 보면 대지권 감정에 포함되어 있죠. 감정에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것은 이겁니다. 아파트 지분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때의 대지권 미등기는 우리가 낙찰 받는 이 번지 동 말고 다른 동도 띄워보면 같이 대지권이 없어. 그러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내 아파트 밑에 있는 동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거기는 대지권이 있어. 근데 다른 아파트는 대지권이 있고 내 것만 없어. 그건 대지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게끔 되면 이 동 전부 다가 이 아파트 전부 다가 아직까지 대지권이 미등기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감정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추후에 대지권이 나한테 온다기 때문에 대지권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대출 금리가 높고 우리가 아직까지 아파트가 주택이 있는 사람에는 대출도 안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있는 사람들은 대출 안 받고 현금을 있는 사람들은 좀 이런 걸 투자를 해서 해도 되지만은 또는 집이 없는 사람은 되겠지만은 집이 있는 사람도 뭐 소득이 얼마 있다는 걸 뭐 증명해야지 이런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거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보면 그런 면으로는 좀 어렵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거죠. 세종시 아파트 올라갑니다.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감정평가사도 여기 보시게끔 되면 현재 공부상 대지권이 미배분된 상태나 추후 적정 대지권이 배분될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가운데 있는 거죠.